이 방송은 커먼러, 즉 공통법을 기준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제이입니다. 예, 오늘은 11% 시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없는 이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 싶은데요. 배심원 제도 한번 전반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수는 집을 짓기로 결심을 내립니다. 집을 짓기로 열심히 건물을 올리는데요. 옆에 영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영희는 그 옆에 집을 올려놓고 멋진 경관을 보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철수가 그 옆에다가 무지막지한 고층 빌딩을 올리기로 합니다. 근데 올리면서 영희의 집 자체를 금이 가게 좀 만들어 버렸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영희는 철수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로 합니다. 영희는 철수를 상대로 건물을 짓지 말아달라 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반면 철수는 소송을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억울했고요. 철수는 영희한테 전에 영희가 돈을 갚지 않았던 1,000만 원을 달라는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1억 원 정도 달라는 1억 원을 안 줬는데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법정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철수는 주어리 트라이얼 배심원 재판을 요구를 합니다. 과연 콜트는 이 배심원 재판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이 사건을 일단 연방 법원에 갔다라는 걸 가정하에 할 거고요. 그래서 FRCP,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배심원 재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반 사람들 중에 배심원들이 풀이 있으면 이 풀을 끌어다가 재판에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심원들이 판결을 사실상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은요, 바로 이제 만장일치라는 거예요. 만장일치를 통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 재판관, 저치가 이 판결, 주어리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재판을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주어리 트라이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주어리 트라이얼은 과연 어떤 헌법적 근거로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거 보면은 Seventh Amendment, 수정헌법 7조에 의해서 바로 주어리 트라이얼이 인정을 받습니다. 예, 수정헌법 7조에서 받는다라는 거, 이거 좀 특이하죠. 처음에 수정헌법이 만들어졌었을 때는요, 11% 시저로 사실상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미널 프로시저가 있는데 크리미널을 좀 해결을 봐야 되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수정헌법을 통해서 사실상 그렇게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이 수정헌법이 크리미널이다 보니까 조금 요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6개월 이상의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 그럴 경우에 이제 6개월 이상의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형량에 대해서, 그런 형량에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주어리 트라이얼을 할 수 있지만 그 전권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미널 부분에서도 주어리 트라이얼이 그렇게 마구 열려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11% 시저도 과연 그럴까요를 한번 봐야 돼요. 수정헌법 7조, 세븐트 어멘드먼트는 먼저 형사법을 통해서 형사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이것이 10일까지도 사실상 영향을 미치게 돼서 세븐트 어멘드먼트가 작동이 됩니다. 따라서 11% 시저의 주어리 트라이얼도 역시 세븐트 어멘드먼트의 근거가 돼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형량 6개월 이상일 경우 more than 6 months가 있어요. 6 month imprisonment가 필요한 건데 11에서는 과연 어떤 게 조건이 될까라는 게 좀 궁금해지실 거예요. 결론은요. 인정티브 릴리프와 같은 이꼬이터버 그 콜트에 가는 경우. 그러니까 그러죠. 이꼬이터버 콜트에 가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뭐 집을 짓지 말게 해달라느니 또는 뭐 소리를 지르지 않게 해달라느니 뭐 이 지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느니 이렇게 하지 말게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게 만드는 경우가 바로 인정티브 릴리프인데 이럴 경우에는 주어리 트라이얼을 받지 않아요. 이럴 경우는 주어리 트라이얼을 받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따라서 지금 처음에 소송이 영희가 철수한테 집을 짓지 말아달라고 해주세요라는 이 소송건은 주어리 트라이얼을 일단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티브 릴리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근데 말이죠. 철수가 영희한테 소송을 겁니다. 즉 카운터 클레임을 하는 거예요. 카운터 클레임 한 거죠. 맞고소를 하는 거죠. 카운터 클레임을 했는데 카운터 클레임의 내용은 돈에 대한 배상 요청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same transaction occurrence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좀 따로 봐야 되긴 하거든요. same transaction occurrence라 하면은 연결된 사건, 같은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된다는 게 바로 permissive counterclaim이긴 합니다. 예, 그 compulsory랑 permissive랑 구분하는 부분, compulsory counterclaim이랑 permissive counterclaim이랑 구분하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그런 케이스가 났을 경우에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는 주어리 트라이얼 부분으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철수가 요청한 주어리 트라이얼은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인정티브 릴리프와는 관련이 없어서 그래요. 인정티브 릴리프 관련 없이 돈을 배상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리 트라이얼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리 트라이얼 갈 수 있고요. 영희가 주어리 트라이얼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철수가 요청한 주어리 트라이얼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리 트라이얼은 플레인티프건 디펜던트건 소송의 파티들, 당사자들은 요청을 가능하고요. 한 명이라도 그걸 요청할 경우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근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따라야죠. 상대방 요청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충분히 그러한 법정에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주어리 트라이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좀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시간입니다. 주어리 트라이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놓쳐서 플리딩을 하게 되면 또는 모션을 하게 되면요.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라스트 플리딩 이후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 분명히 서류를 제출하고 디스커버리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류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법정에 서류를 제출하기도 하고. 근데 그 기준으로 마지막에 서류를 제출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제출 기준입니다. 법원의 서류를 제출했던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주어리 트라이얼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14일이 넘었다. 그러면 주어리 트라이얼을 받지 않습니다. 자, 주어리 트라이얼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만장일치입니다. 유나니무스라고 그러죠. 만장일치로 바로 판결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 사람이 책임이 없어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주어리 트라이얼은 완료가 되지 않아요. 만장일치 가야 됩니다. 이거는 페더럴도 그렇고요. 스테이트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장일치로 가요. 자, 그럼 우리가 보는 beyond the reasonable doubt냐, preponderance evidence냐, clearly convincing evidence냐, 그러니까 그 증거에 대한 효력을 결정하는 건요. 바로 그때에는 주어리들이 다수결을 통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에 12명 중에 9명이 이 증거는 이 사람이 범인이었던 게 확실해. 또는 이 증거는 이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게 확실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빚을 받아야 되는 게 확실해.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것이 beyond reasonable doubt가 된다는 거고요. 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clearing, convincing, preponderance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리의 역할은 증거가 와서 그 증거에 대한 효력을, 판단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죄건 또는 그 시빌 케이스건 결정을 내리는 게 바로 주어리의 역할입니다. 자, 이 주어리 트라이얼이 좀 전에 있었던 게 바로 그랜드 주어리라는 건데 대배심 문제거든요. 그랜드 주어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리 트라이얼과 다른 기준들이 많이 적용되고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이 다르다라는 게 일반 콜트를 통해서 트라이얼을 통해서 결정이 난 사항을 다른 법정에서 쓸 수가 있는데 그랜드 주어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그랜드 주어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건 나중에 그랜드 주어리 부분이 생기면요. 그 부분을 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해요. 미국은 주어리 재판이라는 주어리 트라이얼은 되게 특이한 재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일반 사람들이 와서 판단을 하고 그래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판결을 내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뭐 돈을 받을지 말지, 내지 심지어 형량이 결정돼?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오히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사법부는 미국의 시민을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가라는 부분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일반 시민들이라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사법부도 일반 시민에 대해서 많이 신뢰를 한다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은 좀 그래요. 일반 시민의 그냥 상식도 충분히 법정의 판결에 쓰일 수만큼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배심원들, 일반 시민을 인정한다 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보면은 굉장히 교육열도 높고, 그리고 대학도 다 나오시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많이 교육 환경에 노출이 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사실은 좀 믿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좀 배심원 재판하면 좋지 않을까? 좀 합리적인 사람들로 합리적인 재판을 꾸려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시민의 수준 좀 많이 발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팟캐스트 해보려고 폰으로 녹음했는데 음악이나 편집은 어떻게 하는 걸까? 네, 여러분의 팟캐스트 저렴한 가격으로 편집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메일로 문의주세요. ss8838nate.com